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제가 화요일에는 외부 일정이 있어서 조금 마감 시간이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오늘 조금 늦었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 주식만 안 움직일 때. 참 궁금하죠. 뭐 시장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누가 돈을 다 쓸어간 거야? 어디 종목이 몰려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아예 이제 다른 사이드에서 놀고 있다면 그 섹터가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죠. 투자들을 판별하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거래 대금을 본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잠깐 볼까요? 오늘 장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약간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 최근에 3월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수의 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터리발 뭐 이런 등등 해서 지난 2월 말에 약간의 주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가 수렴을 한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 가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이 많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종목들은 일단 골든크로스가 진행된다는 생각을 하고 장을 보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처럼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가 감정선이 5일선이고 빨간선이 21선인데 확산하게 되게 되면 5일선을 매매하게 되면 약간은 내가 주식을 일찍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약간 21선까지 어떤 시장 시세 흐름 자체를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우리는 3주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이 1월 말부터 이렇게 장이 정배열을 그려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일선 이탈 정도까지 기다렸겠죠. 자, 기다려서 이렇게 지수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많이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이제 끝나는구나. 왜? 약간의 반등을 하다 거래량을 실어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때 정비하려는 걸 잊게 되면 급하게 주식을 줄인다든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열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다음날 이런 경우도 나와요. 자,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불안감을 주고 또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바로 또 때립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한 번은 지켜보고 있는데 다음날 또 때리면 이제는 사실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3일 연속 5일선 밑에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워낙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1선을 이탈한다든지 이탈하기 전까지는 5일선 매매보다는 약간은 정배열에서는 21선 매매까지 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보여왔던 장이 다시 시세를 뿜기 때문에 앞으로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면 오늘 중국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중국 관련주가. 선유 시스템도 마찬가지구나. 중국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여가 뭐 항공주가 이건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고 모양만 놓고 보면 음봉도 많고 훅 떨어질 것 같고 외국인 수급도 팔고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장 흐름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K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그냥 보면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잠깐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가 또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시세를 보여주다가 그림으로 놓고 보면 나쁜 변동성이 내일도 빠질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음 거래일에 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장대음봉에 무조건 매도 이런 전략보다는 정시가 이렇게 정배열로 갈 때는 한 번 정도 물론 어처구니가 없죠. 갑자기 빠지니까. 하지만 인터벌적으로 한 번 정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서운 게 그렇지 않지만은 정배열과 시장 전체적으로 강할 땐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 살펴봤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메인인데, 내 주식만 움직이지 않을 때 거래 대금을 본다. 자, 이런 거 하나 어떨까요? 시장이 사실 어디까지 가 있을까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상승 상위 종목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종목 뭐냐? 이렇게 보면 뭐, KG케미칼도 있고, 금양도 있고, 풍산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개별 종목이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상승 종목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주의 상승 종목이에요. 이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분명히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식을 어디 갔냐요?
예,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예. 요걸로 이렇게 볼까요? 3,400억이란 금액을 샀어요. 그죠? 샀어요. 뭐산 것만 있고 또 코스닥은 있게 사면 이걸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아직 이제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투자자별 동향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샀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 대금을 보는 방법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자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랭킹이 이렇게 쭉 나와요. 랭킹이.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대략적으로 1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900억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맞나요? 100만,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6,900억 정도 거래가 됐네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루 거래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또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보셔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HTS는. 그렇게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근데 삼성전자 마이너스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양이란 종목, SDI란 종목이 1.54%, 한 4%가 조금 좋은 종목이 더 많이 가져갔겠죠. SDI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많은 거래 대금을 가져간 거고, 이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었죠. 0.8%.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5% 정도의 변동성이었으니까 내일 보시다 보면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배터리가 다 가져간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0.82% 올랐고 거래 대금이 무려 4천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럼 이수화학도 뭐 예를 들어서 전고체 관련주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빨리 스킵하는 방법은 여기서 총 주식수 대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종목들은 그냥 개별주라고 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돈을 다 가져간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은 많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저런 거는 빼고 어느 정도 너무 높은 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뭐 코스닥 레버리지가 뭐 거래 대금 요 정도 상위에 있으면은 뭐 인버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수 관련 변동성이 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 대금 관점에서는 대금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3월 7일도 배터리가 돈을 다 가져갔구나. 코스닥도 똑같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빠진 종목은 제껴요. 에코프로 BM은 그래만 많이 됐지만 내 돈을 가져갔다는 말은 내 돈을 가져가고 시세가 강했다는 거니까 에코프로 BM 마이너스니까 거래는 많이 됐지만 빠진 거고 그럼 SM 같은 경우는 거래는 많이 되면서 주가 올랐으니까 내 돈을 내가 만약에 다른 주식을 갖고 있어요. 철강 화학주를 갖고 있으면 왜 내가 안 움직이냐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나한테 들어올 돈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LNF 109%는 마이너스니까 제끼고 그럼 포스코 엠텍이 많이 붙었으니까 또 배터리 포스코 그룹 주가 움직인 거죠. 자 미코는 아까처럼 약간 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수화학처럼 전고체 관련으로 움직였구나. 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고 지에너지도 지나치게 개별주고 카나리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도 역시나 오늘도 배터리 쪽으로 하지만 좀 특징적인 게 밑에 보면 조금 작긴 작은데 그런 종목들은 없던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여기 KG ETS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셀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친구들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너는 차익의 거래 대금이니까 내 돈을 가져갔다기보다는 내 돈을 가져간 친구들이 물렸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다시 복습하면 거래 대금 기준으로 랭킹을 해가지고 상승 종목 위주로 돈이 가져갔다 판단하시고 그 중에서 상승은 상승인데 전체 총주식 수비 대비해서 거래량 이렇게 80%, 80%, 100% 올라간 종류는 그냥 우리가 어디에서 보든 상승 특징주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결 자체가 어디로 갔나를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돈들이 배터리나 엔터지에 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게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내 포트에 최소한 배터리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나는 어디 다른데 자동차에 가 있을지 모르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나보다
그 누군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올라가겠죠. 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짬 나실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 거래 대금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돈의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겁니다.